김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 온반이라는 걸 해볼 건데요. 온반이라는 건 따뜻한 밥이라는 뜻인데 오늘 할 따뜻한 국밥은 이북식이에요. 그래서 녹두전이 올라가는 게 특징이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육수부터 낼 건데요. 소고기는 흐르는 물, 찬물에 담가서 한 30분 정도 핏물을 빼세요. 그래야지 국물이랑 고기 맛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핏물 빼시고 물에다가 대파잎하고 무는 이렇게 통째로 넣으세요. 나중에 이거 썰어서 사용할 거거든요. 무 한 토막, 그 다음에 양파 넣고 통후추 한번 끓여주세요. 끓으면 이제 그때 고기를 넣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반에 사용할 대파예요. 대파는 썰어서 데쳐가지고 속을 쏙쏙쏙 빼낸 다음에 쓸 거예요. 그래서 대파는 우선 썰어주세요. 저는 잎부분에는 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잎부분은 사용하지 않고 줄기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끓는 물에 데칠 거예요.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도 끓는 물에 데칠 거예요.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 끓는 물에다가 대파 토막 낸 거를 넣어주세요. 대파 넣어서 한 1분 정도 삶는다고 생각하고 삶아서 건져서 찬물에다 담그시면 되고요. 이 삶은 물에다가 느타리 버섯도 데치시면 돼요. 이제 이거 데친 거는 건져서 찬물에 담가주세요.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도 여기다 넣어서 데쳐주세요. 느타리 버섯은 숨만 죽으면 되니까 한 30초 정도만 데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건져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물이 팔팔 끓고 있어서 고기 덩어리를 넣을 건데요. 왜 찬물부터 넣지 않고 끓는 물에 넣어요?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육수를 내는 방법은 끓는 물에 넣는 방법과 찬물에 넣는 방법이 있거든요. 끓는 물에 넣게 되면 고기 속에 있는 불순물이 덜 빠져나와서 훨씬 더 국물이 깨끗해져요. 그러면은 고기 속에 있는 맛있는 맛이 잘 안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겉에가 딱 응고돼서 갖춰지니까 그 중간에 한 10분쯤 끓이다가 찬물 한 컵을 부어서 물의 온도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조직이 열리면서 고기 속에 있는 맛있는 맛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이렇게 끓일게요. 육수를 끓이는 동안에 대파 데쳐놓은 거를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속을 다 뺄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은 요 속 안에 있는 미끈미끈한 진도 이렇게 하면 잘 빠져나가고요. 이게 마치 대롱처럼 생겼잖아요. 요 대롱 속으로 육수가 들어가서 나중에 파를 먹을 때 파가 훨씬 더 맛있게 느껴져요. 맨 속에 있는 수는 그 연한 부분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겉에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밀면 낚싯대 나오듯이 속속속속 나와요. 그리고 지금 한창 파가 맛있을 때라서 파 많이 드시면 감기 예방이나 이런 거에도 좋기 때문에 파 많이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빼셨으면 조물조물 주물러서 파에 묻어있는 미끈미끈한 성분들을 씻어내시면 돼요. 이제 체에 받쳐서 물기 빼놓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팔팔 한 10분 정도 끓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찬물 한 컵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전체 1시간 정도 끓이시면 돼요. 불은 중간에 줄이시진 너무 부글부글만 안 하는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1시간 끓이면 되고요. 끓였는데 너무 국물이 쫄아들었어요. 그러면 불 조절을 잘못해서 그럴 경우에는 전체가 5컵이나 6컵 정도 되게 물을 부어서 다시 한번 끓이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재료들 손질할게요. 느타리 버섯 데쳐서 찬물에 담가놨던 거거든요. 이거 건져서 물기 살짝 짜세요. 느타리 버섯은 왜 데쳐서 쓰냐 하면 그냥 찢으면 느타리 버섯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데쳐서 찢어 주셔야 돼요. 느타리 버섯은 갓에서부터 기둥 쪽으로 찢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지런하게 준비해 주세요. 작은 것들은 찢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느타리 버섯도 다 손질해 놨고요. 아까 제가 녹두전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두전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할게요. 녹두는 이렇게 지금 불려 놓았어요. 녹두전에 들어갈 숙주하고 배추 데친 거, 대파, 양파인데요. 숙주는 너무 길지 않게 몇 번만 썰어 주세요. 숙주는 머리꼬리 뗀 거예요. 근데 머리꼬리 뗄 시간 없어요. 그럴 때 뭐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썰어 주세요. 보통 녹두전 지질 때는 돼지고기를 넣고 지지지만 이거는 소고기국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고기는 넣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부쳐놓은 녹두전이 있어요. 그럴 땐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배추 데친 거는 물기 살짝 짜시고 송송 썰어 주세요. 대파는 그냥 굵게 다져 주세요. 그다음에 양파도 다져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녹두전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준비했고요. 녹두 불린 거 거피할게요. 녹두는 보통 거피 녹두라 그래서 어느 정도 껍질이 벗겨져 있는 이런 것들을 팔거든요. 그럼 이거를 물에 최소한 4시간 이상은 담그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내가 운반을 해 먹어야지 그러면 아침에 담가 놓으시면 되고요. 4시간 이상 담그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렸던 거에 물을 따라내고, 물 따라낼 때 보면 껍질이 다 같이 내려가거든요. 따라서. 그럼 다시 얘를 바락바락 주무르세요. 물이 없는 상태에서 주물러야 마찰이 돼서 껍질이 벗겨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거피가 다 됐어요. 이제 거피 녹두한 거는 물기 빼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고명으로 쓸 지단을 먼저 붙여 놓을게요. 달걀을 흰자 노른자 가르지 말고 그냥 흰자 노른자를 합해서 지을 거예요. 그래서 소금 조금 넣고 여기다 물 조금만 넣어서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달걀찜 할 때 보면 엄마들이 달걀의 양만큼 물을 부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부드러운 거거든요. 달걀 지단 붙일 때도 물 조금 섞으면 달걀 한 개의 양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단을 하나 붙일 때는 이게 푸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개 붙일 때는 그냥 핸드블렌더로 한번 보르륵 갈아주면 흰자하고 노른자하고 잘 섞이는데 이렇게 한 개 붙일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팬에 식용유 조금 두르고 키친타올로 전체를 골고루 먹여주세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지금 팬이 달궈졌거든요. 그럼 팬을 들고서 달걀물을 부어주세요. 이제 불은 끄셔도 되고요. 한번 뒤집었다가 꺼내시면 돼요. 이렇게 뒤집었다가 그냥 바로 꺼내시면 돼요. 이제 다 붙여줬고 꺼내서 썰을게요. 이제 지단을 한 3-4cm 폭으로 썰어서 채 썰 거예요. 이렇게 포개 놓고 곱게 채 써시면 돼요. 이제 소고기 국물이 1시간 정도 끓었거든요. 중간중간 뜨는 거품 걷고 기름기 걷었어요. 그래서 일단 불 끄고 한 김 식혀야 고기랑 무 건져서 썰 수 있기 때문에 한 김 식혀주세요. 그동안에 여기에 같이 들어갈 느타리 버섯하고 파를 양념할 거예요. 꾸미라는 거는 올라가는 재료를 꾸미라고 하는데요. 꾸미를 양념할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국간장하고 설탕 아주 약간,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그 다음에 후추. 그래서 요걸로 느타리 버섯하고 파하고 쇠고기 무를 무칠 건데요. 느타리 버섯에 조금 넣고
파에도 조금 넣고, 요거는 무하고 쇠고기에 묻힐 거니까 남겨 놓으세요. 묻혀 놓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 건지고 무 건지고 국물 면보에 받을게요. 이제 육수 약간 한 김 식었고요. 여기에서 고기 덩어리하고 무는 건질 텐데요. 아직 고기가 완전히 식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두시면 열이 날아가면서 윗면이 마르게 돼요. 그래서 젖은 면보로 꼭 덮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국물은 젖은 면보에다가 받칠게요. 무는 뭐 꼭 덮어 놓으시지 않아도 되지만 고기는 꼭 젖은 면보로 쓸 때까지 덮어 놓으세요. 그러고 면보 깔고 마찬가지로 젖은 면보여야 돼요. 국물을 받쳐주세요. 요 끝은 짜지 말고 그대로 두셔야 돼요. 요 끝을 짜게 되면 여기에 거친 기름이 다시 일리 내려오게 되니까 이 끝은 짜지 말고 그대로 정리해 주세요. 이제 국물은 다 준비가 됐고요. 요거 식는 동안 녹두전을 준비를 할게요. 녹두에다가 물 약간 부으시고요. 물 너무 많이 부으면 나중에 부칠 때 힘들거든요. 핸드블렌더로 갈아주세요. 입자가 너무 곱지 않게 가셔야 씹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 부칠 녹두까지 다 갈았어요. 그다음에 녹두전 속에 들어가는 재료들에다가 마늘 다진 거 하고 참기름, 그다음에 소금 약간 넣어서 간할 거고요. 녹두에도 소금 약간 넣어서 간해 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 주세요. 여기에다가 이 재료를 넣고 섞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녹두전 부칠 거에다가 양념 다 했거든요. 이제 녹두전 부칠 거예요. 일단 후라이팬 예열된 거는 물을 한번 이렇게 떨어뜨려 보세요. 이렇게 수은방울처럼 굴러다니면 예열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식용유 두를게요. 불 약간 조금 줄여놓고서 먼저 반죽을 안 칠 거예요. 모양을 가지런하게 하려면 이런 틈을 이용하시면 편리해요. 두께를 얇게 하고 싶으시면 빼고 나서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을 꾹꾹 눌러서 붙이지 말고 그냥 살포시 모양만 잡아주세요. 그래야지 전이 딱딱하지 않고 포근포근하거든요. 불 약하게 해서 녹두전 지져지는 동안에 이제 고기하고 무는 썰고 고기는 찢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 썰어 놨고요. 소고기는 찢을게요. 저는 오늘 치마 양지로 했지만 양지로 하셔도 돼요. 꼭 치마 양지로 쓰지 않으셔도. 치마 양지는 기름기가 좀 많아서 부드러운 맛과 고소한 맛이 더하고요. 양지는 조금 더 깔끔한 맛. 그렇기 때문에 꼭 치마 양지를 쓰진 않으셔도 돼요. 양지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고기 찢었고요. 여기에다가 아까 양념장 만든 거에 일부는 여기에다 넣고 일부는 무에다 넣으세요. 지금 여기 무, 쇠고기, 버섯, 대파, 건더기 재료들이거든요. 건더기 재료들을 조금 작은 냄비에다가 모아 놓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데운다고 국물에다 넣고 펄펄 끓이게 되면 다 섞여서 담을 때 너무
지저분하게 담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육수 조금 부어서 따끈하게 데울 거예요. 이제 녹두전도 노릇노릇하게 다 지져져서 꺼내 놓을게요. 이제 준비가 다 되겠어요. 쇠고기 육수 준비됐고요. 건더기 재료들. 여기에다가 육수를 한 2컵 정도만 부어 놓으세요. 그리고 펄펄 끓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식지 않을 정도로 불을 켜 놓으세요. 뚜껑을 덮어 놓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국물에는 이제 간을 할 거예요. 간은 국간장하고 국간장은 색깔에 따라서 양은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금으로 할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에도 국간장하고 해서 양념이 되어 있어요. 이 국물을 나중에 따라서 여기다 합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간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조금 슴슴하고 여기에 있던 진한 국물이 어우러졌을 때 간이 맞아지니까 간은 여기서 조금 싱거운 듯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제 이거 따끈하게 한번 데워서 그릇에 담고 국물 팔팔 끓여서 그릇에 담으면 완성돼요. 이제 담아볼게요. 지금 여기 건더기에 육수 부어놓은 거 한번 뜨겁게 바글바글 끓이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재료 건더기들 건져서 담을 거예요. 이제 한번 보글보글 끓고 나면 불은 줄여주셔도 돼요. 담고 전을 하나 얹어주세요. 고명을 얹을 거예요. 달걀지단. 이 건더기에 부어놨던 국물을 이쪽으로 따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국물을 팔팔 끓여서 여기다 붓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간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저 국물이랑 섞었기 때문에 간이 맞는지 부족한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팔팔 끓는 국물을 여기다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반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소고기 국밥인 거예요. 소고기 국밥에다가 이제 이북식으로 녹두 부침개를 얹은 거고요. 드실 때는 이 녹두 부침개를 으깨가지고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더, 녹두 부침개 따로 국 따로 먹는 게 아니라 얘를 조금 이렇게 으깨가지고 같이 써 드시면 더 구수하고 맛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사실 여기다 밥 안 말아 먹고 그냥 이것만 한 그릇 먹어도 훌륭한 보양식이에요. 선생님 말 맞다나 이게 녹두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를 그냥 먹어도 네, 한 끼가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아마 밥을 이 밑에다가 담고 그 위에다가 건더기 얹고 국물 부어서 냈을 거예요. 진짜 파향이 진짜 예술이네요. 이 녹두전이 국물을 먹은 거 들어보니까 엄청 촉촉해지고 너무 맛있는데 이거 녹두전이랑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녹두전하고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진짜 고소하네요. 네. 왜 이 녹두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먹으라고 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 안 해드리면 따로따로 드시거든요. 그럼 그 구수한 녹두전이 국물에 풀린 맛을 몰라요. 아침에 이거 뜨끈하게 한 그릇 먹고 나가면 진짜 몸 속까지 따뜻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안 추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밖에서 춥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런 뜨끈한 국물 요리 해주면 겨울에는 이거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전 때문에 온반이라는 게 조금 복잡한 듯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녹두전은 한꺼번에 조금 지져서 냉동실에 두고 또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 내내 뜨끈한 국물 가족들 위해서 번거로워 보이지만 해 드셨으면 좋겠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